안녕하세요. 저희 대치더블의 원장 국어강사 최준용입니다. 박수를 치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원장이라서 사실 오늘 간담회가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오늘 간담회 내용이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인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학원이 저희 학원이 작년 1월 1일 날 여기 오픈을 했어요. 미사에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1년 하고서 딱 2개월 된 거죠. 오늘 3월 1일이니까 딱 2개월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장도 하고 발전도 했는데 다 부모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이런 학부모 간담회를 굳이 3월 1일 날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일단 좀 이따 수학 수업이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수학 수업이 있어서 이거 들으시고 애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 다시 들여보내시면 됩니다. 걔네 여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맞췄고 또 오늘 저희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다음에 나오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 배준호 원장님이 대치동에서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모셔왔는데 그 선생님 나오셔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게 대치동 애들이잖아요. 걔네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대치동에서 미사본원에서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갖고 어떤 방향으로 수학을 공부시킬 거고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모님들 모셔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봐주시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건 제 원장 입장에서는 어느 학원이건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돈 많이 주고 데려오면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영어 선생님들도 싹 다 바꿨고 또 수학 선생님들도 새로 영입하면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왔으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 강의를 잘 듣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거는 어머님들 거의 고1 어머님들도 계시고 고2 어머님들도 계신데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지 오늘 첫 번째 장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 수학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수 1하고 수 2가 각각 11문항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수 1이 37점, 수 2가 37점, 그래서 총 74점이에요. 그리고 미적이냐, 기하냐, 확률과 통계냐 요건데 우리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은 이제 미적하고 기하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과에서는 미적을 합니다. 좀 이따 뒷장을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보통 문과 학생,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총 8문항으로 만점은 26점입니다. 우리 이 미사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3학년 때 수학 과목으로 미적을 많이 해요. 미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수 1과 수 2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하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더 점수가 높은 거는 수 1과 수 2죠. 그럼 뭐 수 1과 수 2가 쉽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수 1, 수 2, 미적이니 수 1, 수 2, 확통이니 다 각각 킬러 문제들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수학 1과 2는 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하죠.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응시자 변화인데요. 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요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작년에 2022학년도에 수능 시험에 확통 지원하는 데 25만 명이었습니다. 25만 7천 명이죠. 근데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재작년에 25만 7천 명이었는데 작년 얼마 전에 본 시험이잖아요. 20만 명입니다. 그럼 5만 명이 줄었어요. 자, 미적 볼까요? 미적은 18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늘었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과 애들이 대학을 가기 쉽나? 근데 그쵸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좀 이따 설명하고 이과로 많이 쏠리죠 이제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기하도 보시면은 4만 1,000명에서
27,000명을 확 줄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확통을 선택하는 애들이랑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인원수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뭐 우리 자식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과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적분을 선택한다고 보면 되고, 문과를 가는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과가 대학을 잘 가냐 문과가 대학을 잘 가냐 그러면 실제로 올해까지는 완전 딱 그냥 그래요. 2023학년도 입시까지, 그러니까 올해 작년 입시죠. 작년 입시까지는 이과가 대학을 잘 갔어요. 왜냐면 이과가 하다가 안 되면 성적 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문과로 돌려버려요. 실제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70% 이상은 다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어디로 가냐? 갈 수 있는 과가 이제 저도 극과 출신이긴 하지만 국문과, 뭐 철학과 이런 기초학과로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그런 데는 오히려 점수가 훨씬 더 떨어졌죠. 작년에 통합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과 애들이 넘어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지금 현 고2, 이제 고2에 올라가는 애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부터는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못 넘어가게 막는데요.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과학과는 그냥 확통하고 사탐만 본다 라고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이과 애들은 절대 지금 사탐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문과 애들한테 사탐 보거나 사탐을 보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확통을 보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과탐하고 사탐하고 비교하면 사탐이 훨씬 쉬워요. 그럼 이과 애들도 그냥 사탐 공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통하고 미적, 물론 확통도 어렵지만 미적에 비하면 쉬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올해 입시부터는 이과 애들이 옛날처럼 문과로 넘어가는 일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과 애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도 점수가 낮아도 대학을 가기 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애들이 줄었어요. 애들이 줄었어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사실 대학 가기 제일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지금 하나 더 나으시면 돼요. 걔네가 대학 가기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점점 이제 애들은 줄어드는데 대학교의 정원도 대학교가 없어지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대학 가기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확실히 줄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애가 올해 수능을 본 애들보다는 내년에 수능을 작년에 수능을 본 애들보다는 올해 수능 보는 애, 올해 수능 보는 애보다는 내년에 수능 보는 애가 대학 갈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에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등급 인원이 22,570명 있죠. 이 중에 90몇 프로가 다 그 90% 이상이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에요. 이 말은 이과 애들이 수학을 잘하니까 1등급 맞는 애들 거의 이과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자 보시면 1등급 맞는 애가 미적은 84점이나 85점을 맞으면 1등급이 나왔어요. 이거 문제에 따라 달라요. 기하는 88점이나 87점이나 88점이니까 미적에 비해서 2점 정도 높죠. 자, 확통은 88에서 89니까 미적에 비해서 4점 정도 높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확통은 89점을 맞은 애랑 확통 89점 맞은 애랑 미적 84점 맞은 애랑 똑같은 점수라고요. 같은 점수로 친다고요. 몇 점으로? 133점으로 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로 만약에 문과에가 확률과 통계를 한 애가 만약 얘가
점수가 낮다면, 점수가 똑같다면 미적한 애가 더 높은 등급을 받고 미적한 애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적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데, 저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의 학생들 중에 문과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문과 학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던 경영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경영학과 같은 데는 내가 이과야. 내가 이과인데 이과애가 수학을 3등급 맞았어요. 그럼 이건 이과에서 수학 3등급 맞는 건 사실 별 볼일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인원들이 다 이과 쪽에 1, 2, 3등급이 다 이과니까, 그럼 내가 여기 3등급으로 내가 옛날 3등급이 아니라 지금 3등급을 받으면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사실 옛날보다 줄었어요. 옛날 이과 통합되기 전에 이과 3등급이랑 지금 이과 3등급 인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만약에 뭐 상명대 정도의 선이라면 그냥 이거를 문과학과로 바꿔버리면 훨씬 더 높은 학교가 나와버리는 거죠. 뭐 동국대를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고민하는 거지. 내가 상명대학교 공대나 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문과를 가더라도 건대를 갈 것이냐, 동국대를 갈 것이냐.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따지면은 애매한 게 뭐냐면 취업이 그렇잖아요. 문과학과를 나와서는 내가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또 문과학과에 내가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과로서 살았는데 갑자기 국문과를 가거나 갑자기 철학과를 가는 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애들이 그런데 학교를 선택해서 문과에 있는 경영학과를 가든가 아니면 우선 동국대학교 국문과든 무슨 과든 붙어놓고 다시 반수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기껏 뽑아놨더니 얘네가 한 학기 다니고 다 때려치고 반수한다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과 쏠림 현상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과 애들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문과 애들은 옛날에는 내가 수학 4등급을 받으면, 소위 4등급을 받으면 내가 문과에서 수학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4등급을 받으면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문과 애들 보면은 3등급, 4등급, 5등급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문과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뭐 국문과라든가 아니면 철학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과 계열 학과들은 옛날에 동국대를 가려면은 동국대학교 문과학과를 가려면 수학이 1등급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3등급 나와도 붙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다 성적이 낮으니까, 문과끼리는. 근데 이제 그 판에 이과가 껴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죠. 이과에 느끼면. 그러니까 그런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4월 달쯤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대학교별로 어떻게 한다고 발표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보시면은 고1이나 고2는 1년에 4번의 학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용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모의고사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는요, 고3 올라가서 6월하고 9월에 보는 시험만 모의고사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3월, 6월, 9월, 11월 1, 2학년 때 보는 시험이나 고3 올라가서 보는 시험들도 학력평가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 학력평가는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년만 봐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대수능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건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거고 거기서 출제하는 거고, 나머지 학력평가는 모두 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이 3월, 6월, 9월, 11월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까요? 경기도 살죠. 서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3월, 9월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6월, 11월 시험 봅니다. 저희는 아마 6월하고 11월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서울은 3월하고 9월을 봅니다. 네, 시험이. 자, 시험 범위가 뭐 보시면은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번 첫 시험은 중학교 전범위니까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것들 뭐 검사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머님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네, 요거는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대학 갈 때 이제 우리 그 내신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전 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뭐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상위 10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별로 봐서 자기가 잘 본 과목 있죠. 잘 본 과목 방향 학교도 있고, 뭐 상위 3개 교과 중 4개 과목 반영한다. 뭐 다양해요. 다양해요. 요거는 다양해요. 학교별로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거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머님들 저기 뭐야. 학교 가시면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데 우리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잖아요. 고등학교 상대평가가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위수. 예를 들면 한국사가 2단이고 수학이 4단이에요. 그러면 4단위하고 2단위가 뭐냐면 일주일에 수학 수업을 4번 들어요. 그럼 그거 4단위수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사 수업을 2번 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사 100점 맞으면 곱하기 2 하시면 200점이에요. 근데 수학 50점 맞았어요. 그럼 곱하기 4 하면 200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이 높아야지 그래야지 내신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학교별로 요거 말고도 학교별로 가중치를 두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에서는 과학 과목이라든가 수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가중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시 원서를 3장 쓸 수 있고 있는 건데 가군에 있는 학교들, 나군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다군에 있는 학교들 보시면 이 중앙대는 다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가군에도 있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성적에 따라서 애들이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건데, 네, 요거는 가나다군이고 우리 수시하고 정시는 뭐 수시는 6장을 쓰고 정시는 3장을 쓰니까 뭐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저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뭐 입시 때는요 내가 3장을 선택할 것이냐 6장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9장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를 선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애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9장의 카드를 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갖다가 나는 수시에 몰빵하겠다, 정시에 몰빵하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오늘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수시에 대한 거, 정시에 대한 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런 전형들을 다 나눠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작성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등급 있죠. 수능 최저 등급. 뭐 세기합 6이냐, 세기합 7이냐, 뭐 세기합 8이냐, 아니면 2기합 몇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자 어떤 학교가 있어요. A 학교가 있어요. A 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어요. 근데 A 학교에 어떤 논술 전형이 있는데 여기 경쟁률이 만약에 한 50대 1이에요. 그럼 10명 뽑는다 그러면 500명이 지원한 거죠. 자, 500명이 지원했어요. 자, 여기 국문과라고 합시다. 그럼 국문과 500명이 지원했어요. 10명 뽑는데. 근데 이 10명 뽑는데 여기 최저가 2개합 4? 2개 합쳐서 4예요. 두 과목 합쳐서 4가 나오면 돼. 그럼 2과목 합쳐서 4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국 상위 11%예요. 상위 11%만 2과목 4가 나와요.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면은 5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요, 이 최저 거의 다 통과하고 있어요. 문과는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문과는 이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데요, 10에서 20%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지원했죠. 500명 중에 10% 아니면 20%밖에 통과를 못해요.
왜냐면 문과는 뭐가 날아갔어요? 최저에서 수학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국, 영, 탐험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수학 좀 하는데 얘는 문과인데도 수학으로 최저를 맞춰야겠다. 지금이랑 달라요. 수능 때도 다르죠. 이과는 비율이 30에서 50%입니다. 30에서 50%입니다. 저번에 왜 수능 끝나고 나서 한번 저희가 나왔죠. 강원도 같은 경우가 80%가 못 맞췄다고요. 강원도 학생들은 80%가 못 맞춰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왜 가끔 보면은 이런 논술이든 학생부 교과들 우리 옆집 사는 애는 내신이 3.6인데 걔 뭐야 동국대 붙었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빵빵한 거예요. 걔는 최저를 통과했죠. 다른 애들 통과 못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국, 영, 탐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같은 과목이 영어 2등급 못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렇죠. 작년에 영어가 시험이 되게 어려웠냐. 중간 애들한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4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빵꾸 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제가 영상 찍어서 다 올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영상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 저고요. 저고 이건 저희 부원장님 그리고 여기 수학 대표 원장님.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나와서 저희 설명을 해주실 네, 저희 배준호 선생님입니다. 저희 배준호 선생님이 아마 전화로는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통화하신 선생님인데요. 네, 아마 지금 나오셔서 대치동에서 어떻게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대치동 애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거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보십니다.